박성재 법무장관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 국민들께 사과하고 재해병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먼저 손잡고 웅덩이 푹 빠졌으는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당시 현장을 확인한 지자체에 바랐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계시죠? 네, 그 포괄적 의미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그래서 경찰국 만들었잖아요. 그죠? 경찰국은 인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인사를 통한 지휘감독 안 합니까? 좀 다릅니다. 인사는 사후적인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하면 해병수사단에서 이첩된 경북경찰청의 수사기록에 접수가 안 해줍니까?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제가 일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그거는 자기의 직무를 해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령상 제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신문도 안 봅니까? 신문에 난 거를 제가 의원님께 지금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은 것 과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해 나간 대단한 법 기술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른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가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것은 본인의 도덕성과 본인의 직무적인 일종의 연결성에 대한 자신만만한 그러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만하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오만하다는 얘기하면 듣기 좋았습니다. 예. 오늘 그러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와 이화영 전 지사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대북 송금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소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한동훈 버전하고 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모르죠?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 내용을 다 의원님께서도 장관 해보셨지만 장관이 개별적인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고 어떤 사건 처리했다 정도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전문 증거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다. 아무런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조차도 없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는 그 이화영으로부터 들었던 김성태의 진술이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지조차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들어오셨네요. 언제 들어온지 몰랐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이재명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케이스 이재명 이화영. 최상병 수사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로 대통령이지만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째 쟁점, 통화 여부. 두째 쟁점,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작용,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의 흔적들, 그것을 놓고 따로 치고 중간에 있는 김성태 혹은 박정훈, 이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 만한 또는 독자적 동기가 있었냐를 두 번째 따져봅니다. 세 번째, 송금의 결과가 있느냐, 외압의 결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나 이화영 부지사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초기에 소위 내용적으로 경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8번의 통화의 근거들이 통화 내역으로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의 주가 부양, 김성태는 쌍방울과 함께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부양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북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주가 차익을 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대북 송금의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북 송금의 결과 무려 9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꽂혔다는 것인데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무형적인 객관적인 화답의 근거, 최소한의 의사표시의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최혜병 외압 사건은 장관이 아시다시피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재명, 이화영 케이스가 기속감이라면 적어도 수많은 대통령의 이 여러 흔적들을 놓고 볼 때 기소, 물론 불기소 특권이 있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충분히 기소하고도 남는 그러한 증거관계가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영 씨의 재판의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1심에서 일부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과 이화영 씨 재판에서 2심에서 그 주장 내용들의 진실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입법 청문회 자리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죄가 되는지 어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잘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잘 수사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가 부양 기록입니다. 쌍방울의 자회사 나노스의 주가 부양 기록. 2019년 1월 달에 불과 열흘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한 주당 5,000원 하던 주식이 9,0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으로 김성태는 2천억 원에서 1,000억 원의 그러한 주가 차익을 얻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8월 2일자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2시 7분, 12시 43분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과 통화합니다. 그리고 해임 통보 처분이 불과 2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오후에 12시 57분, 13시 30분, 15시 40분, 16시 21분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하고 문재인 신범철 차관과 3번에 걸쳐서 통화를 나눕니다. 신범철 차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이 통화는 기록의 회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증언합니다. 국회 속기록은 법원에 제출되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됩니다. 아시죠? 크게 답하시죠. 예, 증거로 뭐 필요하면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날 저녁 7시 어렵게 이첩됐던 사건 기록은 접수하지 못한 채 국방부로 회수됩니다.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만으로 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이고 우리 박성재 장관의 전임 장관입니다. 예.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죠.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검의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저 특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자 특검이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장관은? 그거는 뭐 의원들께서 협의해서 의원들의 합의로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서 저희들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이 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특검을 제3자 특검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은 뭡니까? 면죄부를 주는 특검 아닙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하는 특검, 제3자 특검이라면 그 특검이야말로 설계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특검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로 나온다면 그것은 탄핵을 면치 못할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은 사실 말 일종의 뭐랄까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데 제가 장관께 묻는 질문은 자, 그렇게 설계를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뭐 역할을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검사를 탄핵하면 재판장이 됩니까? 검사를 탄핵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장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의 권한을 어디서가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갖고 있습니까? 비유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어떠한 공무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공무원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국회가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 소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나라의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재판장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논리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시비 걸릴 그런 이유가 됩니까?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위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깊게 질책을 할 용이 없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 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대한민국의 공정은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 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예, 충고 감사히 듣겠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에 따르면 군사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피의자 8명을 적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장관 결재를 받아서 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군사법원법상 사건은 종료됩니다.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 있습니까? 있으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합니까? 네,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법상 수사 전반에 걸친 장관의 지휘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권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장관을 통해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정당한 권한 위에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이다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는 명확한 직권남용에 해당을 합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보류 지시하라는 것은 그 하급자인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기록 탈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러한 불법한 직권남용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을 한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에 의해서 이는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기록 탈취와 그리고 사건 이첩 보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당일 국가수사본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수본을 통해서 경북경찰청에게 사건 기록을 회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시원과 임기훈을 통해서 유재현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경북경찰청에서 기록 회수 관련 전화가 올 것이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기록 탈취에 있어서 그 권한이 없는 대통령실이 권한을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이번 청문회 과정 전후에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신범철 차관은 대통령과 기록 회수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청문회에서 자백을 합니다. 두 번째,
임기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에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해수 관련 연락이 경찰에서 올 거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기록 탈취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청문회 전후에 나왔습니다. 이종호를 모른다라는 임성근의 국회에서의 위증, 대통령실의 개입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기록 탈취에서 국방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사건 2차 주가 조작 공범, 법원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입법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 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임성근은 구명 로비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종호의 존재에 대해서 임성근은 부인하고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거짓말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초청으로 이종호와 해병 관련 인사들이 골프를 치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톡에서 나온 그 날짜에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골프장에 같은 날짜에 골프 예약을 하는 것이 국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가 적어도 이 날짜에 골프를 치려고 했고, 사단장이 1박 2일 골프를 주선하고 환대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으나 골프장의 정확한 그 날짜의 증거를 보면 이종호와 임성근은 모르는 사람이 일 수가 없고 같이 골프를 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종호는 국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장관, 이종호가 왜 위증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야당이 그대로 제가 옮겨서 전혀 말씀드리는 받아들이지 것은 못하겠습니다. 근거와 증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맞다면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장관,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28사단 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산하 해병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임성근 사단장 국방인사관리 훈령 제16조 제5에 따라서 보직 해임하고 전역시켜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바로 보직 해임을 하였습니다. 그럼 명확하기 장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이 당시에 한 발언 기억하십니까? 네, 뭐 속기록 보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당시 최혜병 죽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의 가오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장관께서 그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해병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먼저 손잡고 웅덩이 푹 빠졌으는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당시 현장을 확인한 지자체에 받았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재의 의지를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갔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집권을 안 해보신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벌써 상당 기간을 집권을 해보신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안보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말 의지와 그런 그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의견 분열되는 겁니다. 언제나 본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정책 당국자를 분열시키고 국회가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자각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서 감히 그 동맹이 우리의 동맹, 우리의 군사 협력의 기본적인 체제를 넘나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 쓰나미급 위협, 쓰나미급 외교 참사에 저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될 거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연합과 동맹을 강화할 때입니다. 거기에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항상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총리님. 생명과 우리의 번영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네. 총리님, 최근에 한미일 3국 프리덤 엣지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죠? 네. 네. 한미일 이 훈련은 아주 강화된 훈련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다양한 그런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훈련이 강화되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딴 분이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비역 육군 대장이 군을 잘 알기 때문에 한미 동맹으로 가기 전 단계요. 지상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적을 상정해서 훈련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체제도 우리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하시리라고.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속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자,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잠깐 주세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중에는 진행을 하고 영토적인 자심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김병조 의원, 김병조 의원. 자, 질의하시기 바라고 장관님, 의석으로 국방부 손가락질은 장관님 나오세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국방부 자. 장관님 나오세요.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조 의원. 한미일 동맹의 김병조 의원, 국민께 백태 사과하세요. 김병조 의원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질의하세요. 네. 예. 자,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아까 장관님께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네. 아까 박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입니다. 이것은 장관님은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판에-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잠깐만요. 정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명령에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조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계셔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 계세요. 김병조 의원님. 김병조 의원님. 공명이라 하겠습니다.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계세요. 예. 김병조 의원님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사과할 게 따로 있고. 아니,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사과하시고 다른 거는 진행하십시오.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30초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께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않았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